선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아카이브라고 하면 어려운 말이죠. 일단 아카이브는 영어니까, 영어고. 아카이브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뭘까? 사실 영어적이나 영어이기 때문에 서전적 의미를 찾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기준으로 마을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 공간에 관련되어 있는 또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리고 그 기록을,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이것을 전체 과정을 다 아카이브라고 합니다. 사실 실제로 경북의 어느 마을들은 면 단위가 아예 사라져 버려요. 군 단위가, 인구가 줄고. 근데 그렇게 사라진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 공간과 그 시간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을과 공간과 사람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로 같이 기록을 하면서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을 총괄적으로 저희는 아카이브라고 합니다. 사진들은 컨텐츠입니다. 저희가 모아놓은 컨텐츠지만 이것이 상품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끔 가공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관리하고 모으는 작업들은 사실 이런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것이 컨텐츠 자원으로서 모아지고 이것이 경제적인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으로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지역에서 제일 잘하는 것, 이 마을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를 찾는 겁니다. 사실 이게 아카이브입니다. 과거로부터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또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찾고 그 찾은 자료를 또는 자원을 상품으로서 개발하는 게 마을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근데 이 자원이 상품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경쟁력.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상품과 우리 지역의 상품 중에 우리 지역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대부분 이야기를 찾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스토리텔링. 옛날에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음식 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먹어봤던 음식, 이런 이미지를 자꾸 부여하죠. 근데 그것이 근거 없는 이유가 아니라, 근거 없는 내용으로 찾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설화가 있었고 이런 것들. 전위치 설화는 실제로 담양에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만화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담양 건지를 담양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굴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런 자료를 어디에서 찾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뒤에 있는 자료들 몇 권을 가져왔는데 그 자료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실제로 전우치라는 단어와 전우치가 했던 이야기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강의는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적인 의미를 가지고 실제로 저희 마을이나 담양 지역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그것만 조금 검토해 보고요. 아카이브란 뜻이 뭐죠?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시초와 시작 혹은 아르케로부터 시작된 용어라고 합니다.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목표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카이브를 한 단어로서 정리하면 기록화 작업입니다. 그러면 앞에 주어가 빠져 있죠. 무엇을 할 건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기록할 건지, 누구를 할 건지, 무엇을 할 건지.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화하겠다, 또는 한 인물에 대해서 기록화하겠다라는 것이 모두 아카이브에 해당됩니다. 인물과 관련된 아카이브는 대표적인 책들이 있죠. 그걸 자서, 전 또는 우리가 말하는 인물전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아카이브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것을 상품으로서도 연결합니다. 첫 번째는 자서전이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지역이 그것을 자원으로 활용하죠. 목포, 신안, 무안은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가 많습니다. 관광 패키지도 많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광주 컨벤션 센터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죠.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인지도에 따라서 그것이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유명한 사람들만 되냐?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몇 분 안 남아있는 분들조차도 컨텐츠로서 활용될 수 있고 기록화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분들 자체가 자원이니까. 여기 담양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없어지거나 그분들이 떠났을 때 그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기록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지역을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상품이나 경제적 활동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면 저는 너무나도 좋은 사례일 것 같습니다. 사실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간에서 진행하는 또는 공간에서 보관하는 용도라고 개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 보존의 가치를 가진 기록물이나 문서들을 컬렉션, 그러니까 한 곳에 모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박물관이 아카이브관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모아놓은 곳이 사실 박물관인데 역사 박물관은 대부분 다 아카이브 자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자료, 역사적 자료를 모아서 한 곳에 모아놓으면 향토 자료 박물관이 됩니다. 향토 자원이라는 것은 뭐 중앙에서 봤을 때 지자체가 하고 있는 이런 자원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발굴해낸 자원들을 한 곳에 모아놨을 때는 여기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박물관이 됩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아카이브를 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것을 한 곳에 집약해서 모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모아놓고 한 곳에다 저장을 안 할까요? 첫 번째는 그 필요성을 모릅니다. 이걸 모은다고 해서 무슨 자원이 되겠어? 뭐 컨텐츠로 쓸 수 있겠어? 두 번째는 사업 기간 안에만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때 또는 교육을 해줄 때만 이게 모으다가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하시던 분들도 멈춰버립니다. 근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아카이빙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게 조건입니다. 실제로 이 작업들의 원칙은 뭐냐? 디지털 원본과 오프라인 원본을 같이 보관하는 게 원칙으로 합니다. 디지털 원본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진을 찍었어요. 핸드폰을 디카를. 근데 핸드폰이 잃어버리면 자료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그쪽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가는 게 원본은 오프라인에 관리할 수 있는 자료로서 또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소와 시설 기관의 역할이 되게 큰 겁니다. 선생님들이 기록한 것을 한 곳에 집약해서 모으고 모아놓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모은 사람들이 그것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해 주는 것까지가 아카이브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기록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으고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기자들이 찍어놓은 사진인데 이게 서울에 1956년도, 그러니까 1956년도부터 1960년도까지 서울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왜 유명하냐면요. 보이시면 팔다리가 없으시죠? 이분들이 신문을 배달하시는 거예요. 이 사진만 봐도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고 하지만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같은 시기에. 이 사진은 뭘까요? 1956년도라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 아시죠? 1950년대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55년도까지 5년간에 지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1년 뒤입니다. 이분도 전쟁 희생자입니다. 전쟁에 참전했고 거기에서 희생을 그러니까 다치신 분. 이분은 뭘까요, 그러면? 전쟁 고아가 보급해주는 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친구는 나은 거죠. 왜? 그때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2020년도 기준에 서울의 모습이라고, 서울에 살았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서울인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아카이브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기록들이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이유도 여기 나옵니다. 기록되지 않는 것은 역사화할 수 없다. 왜? 저희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왜 과거 사람들은 기억하는 것을 현대 사람은 기억 못하고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 사람들이 들어도 너무 좋은 소리인데 상품으로서 활용 못하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이 뭔지 안 알려줬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제2의 큰 문제입니다. 마을이나 인물이나 이야기나 그리고 그런 상황과 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왜? 잊혀져 버리니까. 두 번째는 아카이브는 과거의 기억들을 보존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과거가 구성되고 만들어진 장소지만 동시에 현재 생산되고 있는 기록을 선별하여 미래로 전승하는 문화 전달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것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들도 있고 활동가도 있고 기업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자료를 모으거나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모으고 또는 그것을 상품으로서 만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아카이브는 크게 세 가지 가치를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 아카이빙의 대상은 개인적인 스토리, 경험, 생각 또는 특정 집단의 공동체, 문화, 사회 현상에 관한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아카이브의 가치는 크게 주관적 가치, 두 번째는 역사적, 공익적 가치, 세 번째는 정보와 콘텐츠로서의 가치, 이 세 가지의 가치를 목표로 합니다. 보시면 주관적 가치라는 게 뭘까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의 차이는 객관적인 것은 누가 봐도 그거는 맞다 또는 틀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을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내 역사니까. 나의 이야기니까. 그것은 대부분 주관적 가치에 해당됩니다. 개인사적 관리되는, 개인적으로 관리되는 또는 모아지는, 기록되는 과정들은 대부분 주관적 가치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또는 공익적 가치라는 것은 이것은 개인이 한다는 기보다 조직과 정부와 지자체 또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원들입니다. 기록되지 않는 것은 역사화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역사적 공익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것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날 당시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이건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해방이 있었던 해에 있었던 기록들은 역사 자원으로서 다 수집이 됩니다. 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있었고 해방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록들을 국가자료원에서 다 관리합니다. 또 광주 5.18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도 5.18 기념회에서 다 관리합니다. 아직도 모집을 합니다. 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사건을 그것을 관리하는 아카이브 기관에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왜? 개인이 관리하면 훼손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역사적 사건인지 몰랐는데 기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월호 사건. 사실 이것은 사고라고 생각했지 사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날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오전에 뉴스가 나오고 오후에 모두 구조가 됐다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1, 2년 지나고 나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커졌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기록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라고 넘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그렇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마을이 지금 그렇습니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마을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마을하고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된 마을과 전통적인 마을의 경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그겁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동네의 정체성을 무시해도 되냐? 이것 때문에 사실 마을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원래 우리 마을 이런 데 아니었어. 원래 마을은 이런 걸 좋아했어. 또는 정기적으로 뭐 보름 행사 있을 때 추석 있을 때 우리끼리는 음식 나눠줬어. 원래 이랬던 마을인데 숫자가 적다고 새로운 사람들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들어오신 분들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방식이 이런 자료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면 마을에 마찰이 많이 생겼을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소통을 하면서 그 마을의 정체성을 새로운 사람들이 더 만들어갈 수는 있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1차적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고 그 주민회가 만들어지죠.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 단지들은 역사는 없죠.
반대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죠. 다른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정보와 콘텐츠 가치. 이것은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기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들을 뭘로 만드느냐? 이제 상품으로서 만드는. 담양이 왜 대나무인 거예요? 언제부터 대나무였나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안 만들고 안 찾아놓고 대나무를 팔려고 하면 지금 그래서 담양이 대나무를 보는 걸로만 상품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원으로서 상품으로서 개발되지 않고. 아카이브 과정도 이 단계를 거쳐서 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관심 있는 걸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그것이 경제적 상품으로서도 발견이 되는지를 단계적으로 거치는 겁니다. 지역의 상품을 개발해주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까 이쪽에는 뭐라고 했죠? 공적인 기관 또는 지원 사업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순수한 개인.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당연히. 근데 이것을 배제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능도 같이 하는 것을 지향하는 수업입니다. 이게 수익도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의 자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같이 해야 되겠죠.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양에 12개의 읍면이 있잖아요. 12개의 읍면에 각 읍면마다 문양이 있는 거 아시는 거예요. 담양군에서는 2019년도에 담양지명 천년회를 맞아서 각 12개의 읍면에 각 문양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문양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그 면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담양을 대표하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자, 담양하면 정자니까 해 있고 꽃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가 고려현종 시대, 고려현종 때 담양이라는 이름이 처음 쓰여졌기 때문에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책, 가사문학과 관련된, 인문학과 관련된.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제 도시생활과 다미담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뭐 했냐면 12개 읍면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우표를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우표를 만들어가지고 대나무 축제 때 그걸로 아까 보여드렸던 엽서 있죠. 엽서하고 이 우표를 오신 분들한테 엽서 써서 직접 붙여서 발송을 시켜버렸습니다. 대나무 축제가 어떤 기간이죠? 5월 첫 번째 주잖아요. 그때 엽서를 쓰면 어버이날하고 스승의 날에 도착합니다. 실제로 왜 이렇게 했더니 지역 사람들도 몰랐던 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문장을 만들 때 그냥 만들었을까?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대표되는 이미지를 찾았을 테고 그것을 상품으로 만든 겁니다. 지자체에서는 비싼 돈을 들여서 이거 만들었는데 지역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몰라서. 사실 기관에서 잘못한 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게 말이 맞습니다. 왜 주민들이 모르게 하느냐? 이건 문제입니다. 네, 자원을 개발해놓고 왜 주민들이 볼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해주냐? 네, 그것도 실수입니다. 또 그러면 반대로 기관에서 뭐라고 하느냐?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네. 저희는 찾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찾는 일을. 아카이빙이라는 것은 찾는 작업을 수없이 많이 반복하는 사람들. 담양 사람이 아닌데 담양에서 일을 하려면 첫 번째로 뭘 하느냐? 담양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담양이 어떤 지역인지,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찾아오 보니까 알죠. 담양은 전라도에서 대표되는 관광지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담양에서 유명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대나무, 중록원, 메타세카이아길, 그리고 뭐 가사문학관 또는 소세원, 이 정도는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광객들은 어디로 가죠? 밥 먹으러 가죠. 네,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럼 담양에서 먹을 게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국수, 떡갈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진짜 단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시대 때는 그게 인정됐던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지역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연구하고 찾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까지 가려면 이 단계에서 뭘 하느냐? 지역의 자원이 과연 뭐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나무가 있기 때문에 팬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관방천이라고 하는 것이 백룡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이미 지역 사람들이 그걸 쓰고 있다면 그것을 상식적인 브랜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안 찾았을까? 또는 안 했을까? 이것을 발굴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이지만 그것에 대한 제한은 민간의 영역에서 해야 됩니다.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으로 사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혹시 이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경의 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담양 출신입니다. 최근에 이제 청년들이 담양에 와서 그걸 한번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고 찾아왔어요. 담양과 관련되어 있는 독립투사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고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담양에 독립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 있느냐? 찾아보겠다. 없습니다.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해방과 관련되어 있는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숨겨져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했겠습니까? 아직도 발굴 안 되어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것들은 역사로서 기능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역사적인 운동에 역사 독립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사실이 있을까요? 근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조차 모릅니다. 보시면 아까 저희가 첫 번째로 봤던 게 주관적 가치라고 했는데 주관적 가치라는 것은 개인과 관계됩니다. 개인과. 과거에 대한 정리 작업을 통해 지나온 시간에 대한 의미 비율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작업입니다. 또 개인적인 경험이나 기록이 역사적 의미를 획득하는 시점은 개인의 삶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건이나 역사에 맞물리게 될 때, 특별한 것 없는 전형적인 개인의 이야기도 사람들의 공감, 위로, 감동, 카타르시스를 얻고 이때 개인의 이야기는 컨텐츠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의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개인의 기록을 통해서 그 공간 또 마을 또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콘텐츠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작업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담양에 체험 관광형 마을이 많죠. 혹시 아시나요? 금성면에도 있고 무정면에도 있고 무정면은 한옥으로 만들어진 마을이 하나 있죠. 뭘 말하면 조성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부족한 건 뭘까요? 홍보. 네, 홍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면 홍보가 안 될까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저희가 관광지를 만들잖아요. 관광지를. 메타프로방스는 사람들 많이 가죠. 왜 갈까요? 담양에 유럽식이라고 하는 프레이밍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담양에 오면 유럽식 마을을 볼 수 있어. 유럽식 건물을 볼 수 있어. 그리고 유럽식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담양 사람들은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도 장사 잘 됩니다. 왜일까? 외지인 입장에선 그게 마케팅 또는 홍보를 위한 이야기니까. 사실이잖아요. 무얼 마을보다 왜 프로방스를 더 가냐고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마을에 이야기가 과연 없었을까? 홍보할 수 있는 요소가 없었을까? 그나요? 정말 환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연적인 환경 속에 마을이 있다는 것도 되게 좋고 숙박시설이나 체험 프로그램도 좋다는 것도 가서 봤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이나 경제적 가치로서 활용이 못 됐느냐? 조성만 했습니다. 조성을 하는 과정 동안 뭘 해야 됐느냐? 그 공간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냥 우린 열심히 잘 만들었어 라고 하고 끝난 겁니다. 무얼 마을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아카이브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와 브랜드를 만들고 그 마을의 공동체가 수익을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왜 그게 안 됐을까요? 지원비용 받아서 공간만 만들고 환경만 만들면 사람들 오겠지. 이제 느끼셨을 겁니다. 안 옵니다. 절대로. 왜 그러면 그런 공간들이 전국에 수백 개입니다. 근데 그것을 담양에, 그것도 교통도 안 좋은 그 지역까지 왜 가야 되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압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드렸던
이분 같은 경우에 개인의 역사를 찾아보다 보니 이분이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 뭐를 발견하느냐, 역사적 의미를 획득하는 시점, 또 개인의 삶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건과 역사에 맞물리게 돼서 이분이 다시 올라온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 담양읍에 보시면 중앙공원에 소녀상이 있습니다. 그 소녀상이 앉아지기 전에 담양에 그 위안부 희생자가 있다라는 거 아셨어요? 이게 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실시되냐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그분들을 위한 또는 그분들에 의한 기록을 하고 있고 또는 그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아까 제주 4.3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쉬쉬했던 사건을 수면 위로 올리고 오히려 그것을 지역의 상징적인 역사적 아픈 상처지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담양은 그걸 안 했을까요? 담양은 제가 봤을 때는 자원이 진짜 많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런 인물이 과연 이런 분만 있을까요? 담양에. 광주하고 인근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찾으면 많을 겁니다. 정말 많을 겁니다. 특히나 출신이라는 분들은 되게 많을 겁니다. 광주에서 어떤 역사적 역할을 하셨던 분들, 사회적으로 역할을, 기능과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담양 출신에서 과연 없어지셨을까? 개인들을 조사해 봤더니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접점이 생기고 그 접점이 지역을 말해주는 또는 지역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근데 대중들이 바라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감동과 카타르시스. 담양에도 사실 동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시죠? 처음 들으시나요? 담양도 동학운동의 한 격전지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광주와 인근대에 있고 이 지역이 적은 지역이 아니었습니까? 전라도는 광주를 주변으로 해서 나주, 화순, 담양, 장성 이쪽은 동학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동학과 관련되어 있는 사상이 담양에 없느냐? 있습니다. 평등과 자유와 소통과 자유 이런 키워드가 담양에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동학과 관련해서 찾아보질 않았을 뿐입니다. 찾아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찾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연결되거나 또는 그 마을에 대한 지명을 찾아보다 보니 동학운동과 관련되는 지명이 있다거나 어쩌면 개인이 가장 큰 자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취재하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던 모든 대상들이